예, 나스닥이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한 2%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원래 이 정도까지 두 개의 빨간 양봉일 경우에는 여기 사실 뚫는 게 보통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가는 모습인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봤을 때, 오늘 말고 이랬을 때는 이 경우에는 다음날 당연히 올라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여기 패턴이잖아요. 단기로 양봉이 두 개 되면은 보통 적산병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오늘처럼 2%까지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나면은 요게 페이크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아직 물론 이제 오늘 다시금 급등락을 반복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되는 오늘 밤이겠죠. 요렇게 더 크게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한 3% 상승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또 캔들상도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죠. 윗꼬리가 달린 것도 안 좋고요. 장중에 오르는 액션 취하고 다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를 깨지는가가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여기 21선하고 맞물릴 것 같은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요 라인이 깨지냐, 오늘 밤에 하락하게 되면은 적어도 쌍바닥을 봐야 된다. 쌍바닥. 쌍바닥이란 무엇이냐? 반등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여기까지 한번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이라도 하고 이렇게 반등한다. 한 번 더. 이런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반등하거나 좀 상승하려고 할 때 개인들 죽이면서 떨어질 것처럼 액션 취하면 또 개인들이 겁먹고 빠져나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서 훅 떨어지는 경우를 무조건 생각을 해야죠. 이거. 그래서 나중에 여기 깨지잖아요. 나스닥은 도망가야죠. 뭐 이렇게 깨지면. 그래서 제가 뭐 공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고쳐서 패턴, 이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헷갈릴 거에 대한 거죠. 고점이라고 했을 때 3번은 열애로 두고, 요거는 이제 상승한다는 가정이고, 1, 2번은 이제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패턴인데, 요거 설명하면 1번하고 2번의 차를 설명드리면은, 자, 1, 2번은 일단은 반등하다가 추가 하락한다는 마인드거든요. 1번은 이제 보통은 지금 정도까지 나오고, 아니면 조금 더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이렇게 재하락하는 패턴이 이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예, 이게 전통적인 하락장에서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이런 패턴 있을 수 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1번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요 반등이 조금 진짜 헷갈리게 하려면 버블이 클 경우에는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올리, 이게 2007, 8년도에 나왔던 거죠. 또 살짝 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개폭락하는 이런 패턴. 요거는 약간 진짜 V자의 모습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좀 상승이 급한, 단계 급하죠. 이걸 뭐 길게 가져가긴 그렇고, 단계 딱 하고, 이렇게, 호라 박는 건데, 이게 설명되셨죠? 요거는 뭐냐, 요거 하나 중간에 껴있는데, 반등을 크게 하긴 크게 할 건데, 방금 설명드린 거죠. 뭐 상한가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을 죽여서 떨어질 것처럼 액션 취하니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굳이 한번 이렇게 또 깬 다음에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이렇게 쌍바닥보다, 여기 이렇게 되면 쌍바닥보다 좀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감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은 어떤 경우도 뭐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던 그대로 반등하던지 간에, 근데 오히려 진짜로 다시 상승하기로 된 3번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여기가 추세거든요. 2년 추세인데 여기를 회복하고 다시 상승 턴으로 요 추세를 타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상승 턴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면은 쌍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반등, 어차피 상승으로 갈 거면은 조금 아래 액션을 취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그죠? 요런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패턴. 상승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응은 이제 5일선 21선 대응이 가장 전통적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5일선 어젯밤 깨졌고요. 그거 일부 대응해야 되고, 21선은 살짝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스닥은, 그런데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시총상이 기술주만 뽑아놓은 나스닥 100 차트가 있는데, 나스닥 100은 2.3%가 하락해가지고요. 지금 그거는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21선까지 조금 살짝 깨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전체는 살짝 지켰고요. 오늘 밤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게 되면 나스닥은 21선을 재이탈한다. 재이탈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면 나스닥 21선, 요 노란 선을
한 번 시도해서 못하고 두 번 시도해서 못하게 됩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상승 마감을 해야지만 나스닥을 조금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오늘 하락하면 안 좋아요. 여기 21선 위로 올라서 줘야 된다. 특히 나스닥 100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할 때도 이 대각선 라인은 지키는 게 좋다. 안 지키면 쌍바닥까지는 적어도 각오해야 된다. 여기 아주 좋은 지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선물 동향선. 이게 보통 이제 외국인이 이게 월가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아직은 4조 원 하방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4조 원 후반이었는데 4조 원 초반으로 줄어서 어제 7천억 가량 외국인이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선물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반등으로 좀 더 추가 반등으로 가나 싶었는데 나스닥이 하락해서 이렇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좀 커지죠. 우리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외인의 선물 매도가 거세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스닥은 조금 쌍바닥까지라도 재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나스닥 따서 오늘 하락은 하는데 오히려 선물을 막 크게 다시 매수해서 이 매도 포지션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밤 나스닥도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선물은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라서 이게 정말로 잘못 맞물리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나온다. 그렇게 되면 잘못 맞물리게 되면은 2월 말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것도 염두에는 둡시다. 예. 세계 중에 어느 것으로 갈 것 같느냐. 그거는 자꾸 예상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그걸 맞추기는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것은 그냥 외국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월가의 방향을 그냥 읽는 것 뿐이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많이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게 되겠고. 물론 여러분은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나 금리 얘기는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크게 금리대로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금리를 올린다 액션 취하고 그리고 더 올랐잖아요. 나스닥 몇 년 전에. 그죠? 실제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잠깐 그러다 또 올랐단 말이죠. 금리를 올리던 기간에도. 러시아 전쟁이 진짜로 전쟁으로 가면은 당연히 문제가 떨어지겠지만은 뭐 아직은 그거를 크게 볼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개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드느냐 선물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선물 플레이 구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꼭 맞춰보고 싶다고 하면 조금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올까? 1차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된 걸까? 아니면은 야 이렇게나 올랐는데 1차 하락이 우리 증시처럼 적어도 한 12,000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돼야지 1차 하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 지금 뭐 금리도 올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여기까지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그동안 상승한 작년 상승한 걸 보면은 조금 더 떨어져도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1차 하락이 조금 더 나와도 크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근데 하락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도 여기서 반등을 한번 진짜 줘서 더 헷갈리게 한 다음에 떨어질 거냐 그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은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한 가지들 개인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 세계 개인들이 다 지금 나스닥에 엄청 몰려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이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 헷갈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들을 한 번 더 몰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중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개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보고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인버스 비중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20% 정도까지 줄였는데요. 오늘 당장 30% 늘려야죠. 나스닥이 올선 깨지고. 아니, 우리나라 선물 동향까지 안 좋다면은 인버스를 30에서 35% 정도는 가지면서 조금 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21선 회복을 좀 확인하고 다시 줄이더라도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냥 저희는 10%만 조절하면 되는데 왜냐면 20%가 남겨져 있거든요. 20%는 제가 61선, 120선 회복 전까지 놔두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하락하게 되면 우리 증시는 좀 더 안 좋은 게 우리 증시는 21선도 회복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따라서 하락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나스닥 인버스는 특히 러셀 인버스는 일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러셀이 버블이 제일 심합니다. 나스닥보다 사실 러셀 영어로 러셀 치시면 인버스가 나옵니다. 러셀. 다 지금은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또 저평가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 투자해가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